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방법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는 저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정확히 숙지해야만이 앞으로 업무 방법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데 한 번에 이게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곁에 두고 봐야만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목차는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계약 관련 용어,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관련 용어, 세 번째로 손해평가 관련 용어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과목과 2과목에 있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 관련 용어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계약하면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 계약자에 있어서는 실제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험에서는 농업인 및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 이 내용들이 가로넣기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피보험자인데, 피보험자는 간단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다음 세 번째, 보험증권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에 들었습니다 하는 증거로서 드리는 간단한 종이문서, 그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험의 목적, 4번 보험의 목적은 여러분께서 별표를 정확히 그려서 마음속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 이 네 가지가 가로넣기에 출제된 바가 있었고 또 상당 많은 부분이 또 틀린 오답으로 제출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4번 보험의 목적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계약자 부담보험료. 이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정의보다는 시험 문제에서 보험료를 구하시오,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험료를 포함해서 보험료를 구하라는 거고,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실제 가입하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품목별 국고 지원율이 다르는데, 적과전 종합위험 2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과수 4종 해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해서 40%, 50%, 60%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 구간마다 따라서 달리되고, 변은 10에서 20%까지는 50%를 지원해주고 30%는 55%, 40%는 60%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품목은 일괄해서 50%를 지원해줍니다. 이거 향후에 진도를 나갈 때 저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모집 농협은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다. 모집 종사자도 그냥 저희가 말하는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 보험자회계사입니다. 다음 과수원, 8번 과수원도 별표. 이 과수원은 지속적으로 전체를 쓰는 문제도 나와 있고 답을 쓰시오 하는 것도 단답형으로 나와 있고 또 가로넣기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덩어리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이 한 덩어리의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필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전체 하나의 경작지를 과수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과수 품목은 과수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논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지로 나눠지니까 과수원과 농지라는 거. 다음 9번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표준 수확량이 상당히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품목마다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그 구하는 방식, 용어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일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표준 수확량을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표준 수확량은 과거에 생산된 통계를 바탕으로 농기별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 이것을 고려해서 산출한 앞으로의 예상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9번 표준 수확량, 8번 과수원 이것은 정확하게 개념을 더 중요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평년 수확량. 이제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은 항상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년 수확량은 가입연도 5년 중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 표준 수확량, 바로 9번에서 표준 수확량 했죠. 그 가입을, 그러니까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한 횟수, 그러니까 5년 중에 몇 년을 가입했냐, 그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의 기대되는 수확량. 그러니까 아까 표준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이었고, 평년 수확량은 기대되는, 얼마나 여기서 수확이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입니다. 가입한 수확량이니까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확량에서 일정 범위, 때에 따라서는 50%에서 100%로 하는 것도 있고 또 100%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품목을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가로넣기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은 가입 가격.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보험에서는 나무 한 주당 가격입니다. 기존에 나무 한 주당 가격도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계산 문제할 때 아예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입 가격인데, 그러면 가입 가격에 하면서 가입 가중 그리고 개당 과중 이런 게 상당히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입 과중은 과일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 가입 가격은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그리고 계단 과중은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해서 그 조사한 과실의 한 개당 무게를 계당 과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가입 가격, 가입 가중, 계당 과중 이 세 개가 상당히 혼동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꽃눈입니다. 꽃눈은 그냥 간단하게 꽃이 될 눈입니다. 꽃이 될 눈. 그런데 여기서 뭐 턱, 화관 이런데 턱이 정확하게 찾아보면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턱은 꽃턱이라고 해서 이 안에 암술과 수술이 처음에 들어가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꽃턱을 그냥 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관은 이 꽃잎의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는 이 부분을 그림을 참조하셔서 이게 화관이구나. 그리고 꽃에는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리고 꽃 받침이 있으며 거기에 꽃불이라고 말하는 걸 흔히 화관, 꽃잎 전체를 말하는 게 화관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꽃눈 분화인데, 꽃눈 분화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꽃눈이 이제 완전하게 꽃이 될 꽃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꽃눈 분화기. 꽃눈 분화기는 과수원에서 이 꽃눈 분화가 전체 나무 중에서
한 50% 정도 진행될 때를 우리가 말하는 그 기간, 꽃눈 분화기라고 합니다. 이 50%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 50%고 어떤 건 40%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초발화는 우리가 말하는 신초는 우리가 말하는 햇가지입니다. 올해 새로 나온 가지인데 거기에서 1mm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한 그런 현상이 신초발화입니다. 신초발화는 저희가 대추하고 관련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대추 품목을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초발화기 기가 들어가면 저희 아까 꽂는 분야기도 50%였잖아요. 신초발화기도 과수원에서 신초가 50% 정도 발화한 시점이 신초발화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들어가면 50%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기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50%. 50%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기. 그러나 꼭 그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꽂는 분화기, 신초 발화기는 50%이나 저희가 말하는 개화기는 꽃이 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화기는 40%예요. 그러면 뭐나 5개로 되면 50%, 5개보다 적은 기는 40%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확기입니다. 수확은 저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평년착과량, 평년착과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꼭 별표해 놓으십시오. 평년착과량은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으로 해당 것을 뭐다?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이게 과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그리고 가입 수확량 상점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이게 평년착과량입니다. 이 붉은 표시 외에도 이 전체를 암기하셔야 되고 평년착과량은 제가 말하는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하면 쉽게 말하면 평년 착과량은 아까 과수 사정이었고 그 외의 과수는 평년 수확량 그리고 일반 품목에도 평년 수확량이 된다니까 이 부분 평년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특히 이 붉은 부분 비교해서 이 두 개를 놓고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적과 후 착과수인데 적과 후 착과수는 통상적으로 적과라는 것은 딸적 과실을 땁니다. 여러 개의 과실이 달려 있으면 전체가 다 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우성만 놔두고 열성 과일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낙과 종료 시점인데 떫은감은 과수의 특성상 자연낙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상적과와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과수의 나무에 달린 전체 과실 수를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합니다. 적과 후 착과수는 과수 4종, 쉽게 말해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적과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일을 따버리는 겁니다. 해거리를 방지하고 해거리라는 것은 특정 해는 과실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또 특정 해는 과실이 너무 적게 달리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또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를 알아야 적과한 후에 과실수, 그게 적과 후 착과수라는 겁니다. 이제 보상 관련 용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상 관련 용어는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보험 가액 이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보험가액이 보험가액 금액을 줄여서 보험가액이냐?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말 줄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은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액 금액은 저희가 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작물 재보험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입니다.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얼마 줄 거냐?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면 전체 우리가 재보험을 들면 그 재보험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만 손해보험을 들면 저희가 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 그렇지만 그 사고가 전체는 얼마지만 전체는 100만 원이지만 그 사고에 따라서 100만 원 내에서 주는 그러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은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그러니까 전체 손해가 100만 원이지만 나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그 50만 원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고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은 100만 원인데 보험 가액 금액을 1000만 원은 초과 보험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자기 부담률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보험 가액 금액에 대한 비율을. 그러면 보험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자기 부담 비율 내에 발생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자차 부담 이런 게 있을 때 몇만 원은 자기가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기 부담 비율이고 자기 부담 비율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거와 똑같습니다. 다음 자기 부담금은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게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담 비율하고 자기 부담금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나오지만 자기 부담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미보상 감수량도 별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전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로 넣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위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미보상 감수량이냐?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또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확 감소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보상 감수량은 계약 당시 발생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 제외 이렇게 하지만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과도사종하고 어미자에만 업무 방법세에는 해당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는 과도사종, 어미자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위권입니다. 대위권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자, 구상권이 나왔죠? 구상권은 이번 7회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가로 넣기로 보시면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 타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 취득하여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회사가 제3자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내가 우리 계약자에게 돈을 줬으니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쪽으로 그 피해 금액을 주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복리 단위라는 게 있는데 연단위 복리. 연단위 복리는 이자 계산 방법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복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자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에다 이자를 더해서 그 금액이 다음 해에 또다시 원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원금의 이자가 붙은 거에다가 다시 또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연단위 복리. 연단위 복리는 어떤 거다? 1년의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다음 연도에 원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약관대출, 약관대출 줄임말이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 대출입니다. 그 이율은 보험개발에서 공시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지급 또는 보험료를 환급할 때, 환급을 지원할 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약간 구석에 나와서 설마 했는데 6회 때 그 지연이자 할 때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뭐 30일이 지나면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몇 퍼센트를 더해서 줘야 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험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냐.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의 특성상 그리고 작물의 수확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계약 기간이 상품마다 쉽게 말해서 품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보험 기간은 여기 정의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품목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영업일은 저희가 말하는 통상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해평가 관련 용어인데 이 손해평가 관련 용어는 이 과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전수조사는 한마디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그 전체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품목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손해평가 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표본조사를 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계산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조사는 조사를 했어요.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이. 그런데 계약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통지 반납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빙하면 원래의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다른 손해평가사로 하여금 가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검증조사는 이 조사가 과연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임의로 추출하여 회사 또 재보험 사업자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이 네 가지의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그 손해평가 조사할 때 나무수에 대한 걸 상당히 여러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거나 할 때 뭐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비수확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이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이 네 가지는 과수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시면 계속 혼동이 됩니다. 뭐 실미고, 실미고기 등등 해가지고 약어로 두 문자만 따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는 뭐냐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 그러면 주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 나무수.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입 일자에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중에 인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3년 이상 이하 보험에 가입하는데 일부 나무는 3년인데 일부 나무는 1년이라면 그 1년 유목은 빼고 또 제한품종 쉽게 말하면 자두에서는 귀향이란 품목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나무 중에 일부 귀향이 있다면 그 귀향 묘목은 쉽게 말하면 나무는 이 실제 결과지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식재된 나무를 의미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를 제외한 과수원에 있는 전체 나무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사주수는 쉽게 말해서 고사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를 고사주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고사주수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미보상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나무수. 그러니까 고사주수에는 죽은 나무를 다 고사주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고사주수, 보상이 안 돼서 죽은 나무 주수는 미보상주수. 이 실제 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와 미보상주수 받았고, 기수학주수는 전체 나무가 있는데 제가 손해평가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미 그 나무는 수확이 종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품목은 같지만 품종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조생종이에요. 근데 중생종은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미 수확한 나무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실제 나무 속에서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에서는 비수확 주수를 빼는 겁니다. 수확 불능 주수는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 수확 불능 주수는 여러분이 과수 사종에서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용어입니다. 다음 조사 대상 주수인데 저희가 앞에서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그리고 수학 불능 주수를 공부했던 이유는 바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뭐냐?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고사 나무수, 미보상 나무수, 수학 관련 나무수, 수학 불능 나무수를 뺀 나머지로 표본 조사를 하는 그러한 나무수입니다. 다음 이제 실제 경작 면적은 과수는 나무수로 하지만 가수가 아닌 밭작물, 논작물 이런 경우는 실제 경작 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수는 실제 결과를 쓰고 논작물이나 밭작물,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 경작 면적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 불능 면적은 쉽게 말하면 나무에서는 과수에서는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미보상 나무수. 기수학 면적은 기수학 주수. 이렇게 두 개 과수하고 쉽게 말하면 면적으로 되는 것은 과수는 주수고 밭작물, 논작물 같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면적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 불능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단지 여기에다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주수에서 밭작물, 논작물은 면적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낙과인데요.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입니다. 떨어질락 과실 봐. 그 착과는
붙들착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실입니다. 적과는 아까 설명을 했죠. 나무에서 따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열과가 있습니다. 열과는 벌릴 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일을 사러 가면 못난이 과일 사러 가시죠. 그러면 과일이 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이 과일이 숙기에 엄청난 비가 왔어요. 비가 온 다음에 또 장마가 끝나면 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배출하는 거니까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 거대저해는 태풍 재해 발생 시 문서 시행. 쉽게 말하면 문서를 작성해서 외부로 표시하는 겁니다. 거대저해 태풍 주의보, 태풍 경보 이렇게 아는 그러한 거대 재해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때를 거대 재해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저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쳤습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업무 방법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갖춰야 될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용어만큼은 제 강의가 끝나는 즉시 한번 저쪽을 훑어보고 매일 짜투리 시간에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저 손평기 기장은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께서 네이버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또는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손평기 기장. 대한민국에 손평이란 마을은 없습니다. 저희 손해평가사가 사는 마을이 손평입니다. 손평리 2장 또는 카페에서 손평리 2장을 검색을 하시면 저 손평리 2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 잘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제 강의가 끝나면 반드시 복습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